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계감도 한 큰술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국내 시장과의 연결고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FOMC 결과를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많이 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섹터가 거의 다 올랐어요. 네. 올랐고, 그리고 3대 지수 역시나 모두 다 좋은 흐름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은행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시장에는 좋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섹터가 이제 처음에 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끝까지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굉장히 유명해진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인데 또 반등도 좀 세게 나와줍니다. 네, 개장 전부터 사실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강했고요. 장중 보게 되면 60%까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아, 더 셌었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월가에서도 많은 의견에 대한 부분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은행 관련돼서 리스크 완화에 보다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블룸버그에서는 미 금융 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25만 달러에 드는 예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돼요. 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왜냐면은 네. 지금 이 얘기는 모든 예금에 관련돼서 예금자 보호를 걸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정부가. 사실 모든 예금에 대한 양과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을 비교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약간 립 서비스 개념이고. 뭐 립 서비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잘 이제 전달을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지군요, 의지.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증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뭐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가능성이 열리기는 한데 그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니 옐러 재무장관도 계속적으로 립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 부분 관련돼서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중소은행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더욱더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뭐 이에 따라서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사실상 많은 이런 이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위기 극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방안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 섹터가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5%의 상승, 그리고 JP모건이 3.6%, 그리고 제가 찰스 슈왑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은행 섹터가 일단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FOMC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가파르게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25bp냐 동결이냐 여기에서도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죠. 네. 은행 리스크 완화되면 다시 금리 올려야죠. 올려야죠. 네. 그렇게 되는 그림이죠. 예. 지금 CME 패드워치의 이 확률을 보게 되면은 동결이 13%. 네. 그리고 나머지가 25%. 점점 25%로 25bp. 가네요. 25bp로 가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는데, 이는 3월 FOMC에서 이 금리 동결이 결정되신 대신 25b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을 지지하는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의 월가 의견을 보게 되면은 ECB에서도 보지 않았느냐. ECB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50bp 올렸는데 네. 당연히 연준도 신뢰도를 더욱더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라고 이제 월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록펠러의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연준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금리 25p 인상을 결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네. 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소한 안정이나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점도표가 얼마만큼이나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약간의 이 유명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 아, 이것도 동결하잖아요. 예, 라고 네. 얘기했고요.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빌 에크먼의 이 발언에 대해서 리트윗으로 금리 인하 50bp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성장주 사장님답게. 네, 뭐 남과는 다른 발언을 그렇죠. 늘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나옴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가 상당히 시장의 변곡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2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이 성장주들은 또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형주부터 반도체는 좀 제외가 되겠죠. 대형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네, 뭐 빅테크 당연히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25p 금리 인상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겠냐.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안 좋은 시스템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 너네 연내 혹은 다음 연도 초반 정도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 다시 비트가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논리는 계속적으로 피어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앞서가고 보시면 있군요.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 3.6% 상승이 나왔는데 했죠. 구글은 조금 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알파벳이 이 AI 챗봇 바드를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했다. 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예. 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바드 같은 경우에는 공개 당시에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무리를 이제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일부 먼저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공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AI 관련돼서 장시간 대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게 되면은 AI가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을 이미 챗 GPT에서도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흑화되는 모습을 네. 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대화에 대한 질문 횟수를 제한을 하겠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베타 테스트 같은 부분일 텐데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순하게 검색에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컨텐츠에 모두 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서 AI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도 이슈가 당연히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관련돼서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 어제 살짝씩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대장격으로 볼 수가 있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사건에 있는 게 뭐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네. 아니면 알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까지 오늘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AI에 대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종목까지 또 연결해 주시네요. 자, 이어서 이제 반도체 볼 텐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이제 어쨌든 올랐는데 종목들은 약간 혼조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반도체는 중립이었고요, 사실. 중립. 네, 보게 되면은 주요 종목들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혼재되어 있는 그렇더라고요. 흐름이었어요. 예. 그만큼 업황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덜 움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더 많은 부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엔비디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먼저 베일드에서는 채널 조사 결과 인공지능 관련 GPU의 수주가 크게 증가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놓기는 했지만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3에서 양자 컴퓨터 플랫폼하고 이제 신규 GPU 관련돼서 신제품을 이제 이 출시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젠슨왕 CEO가 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AI 부분에서 아이폰이 처음 공개되는 당시 순간이 재현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네, 그만큼 이제 AI 시장이 옛날 스마트폰과 같은 변혁기를 맞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관련돼서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감에 대한 상승폭이 아직 끝났는지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 주가는 다시 한번 꺼지게 될 거고요. 그 주가 이후에서는 진짜로 이제 이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AI와 관련해서 뭐 아이폰 최초 공개까지랑도 비교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상 좀 짧게 종목이라든지 유가 정도 볼 텐데요. 뭐 테슬라 쪽, 그리고 유가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슬라 큰 폭 올랐어요. 네. 한 8% 가까이 올랐고요. 두 가지 있었는데 유럽에서 판매 잘 된다. 라는 내용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1위군요. 뭐 아무래도 1위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 2차 전지에 계속 수급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상징적인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련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서에 대한 이 매매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WTI가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 이 은행권 리스크 부각되게 되면서 이 유가 많이 빨았었잖아요. 그 금 가격은 올라갔었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반대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련돼서 이제 이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관련돼서 유가에 대한 상승 때문인지 원인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ETF가 5% 정도 상승이 나왔을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관련돼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까지 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인데요. 이거 어떤 쪽으로 이어진 건가요? 약간 좀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예. 생뚱맞을 수가 태양광 있는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은행 섹터에 이 리스크 완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게 됐고요. 네. 경기 민감주들 역시나 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조선 섹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 중국 경제 지표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까지 보게 되면은 11.7억 불 정도의 수주를 달성을 했던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네. 다만 이제 2023년도가 2022년도 대비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예. 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어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형성해서 간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되돌림에 대한 현상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을 한 8에서 한
10%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국내 증시 시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라면은 장 초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줄여 나가면서 내일 변동성에 대한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내가 대응할 여력을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앞두고 오히려 장 초반의 상승을 잘 대비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내가 포지션을 줄여놨다 하더라도 내일 그 변곡점 이후에 다시 좋은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따라붙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스윙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력을 조금 더 높여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10%의 수익 정도를 바라보면서 접근해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